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함께하던 부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키키! 앤드류에게는 키키라는 이름의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키키야, 널 보면 장난기 많던 내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와 있으면 참 즐거웠는데.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키키의 재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불안도 사라지고 피로도 풀렸습니다. 앤드류는 키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키키도 앤드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키키가 이상했습니다.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이리 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앤드류가 들고 있는 바나나를 보고도 키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어디 아파?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키키가 안쓰러웠던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키키! 그러다 목덜미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키키가 소스라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키키야, 왜 그래? 키키는 자신을 향해 뻗은 앤드류 손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키 목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키키가 걱정된 앤드류는 계속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키키는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키키가 잠들길 기다린 앤드류는 조용히 다가가 램프로 키키 목덜미 쪽을 비추며 조심조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건... 앤드류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철사줄이었습니다. 키키가 아주 어렸을 적 누군가가 메어놨던 철사줄이 여전히 키키의 목에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키키의 몸이 자라는 동안 목도 점점 굵어졌고 그럴수록 철사줄이 목을 점점 조여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키키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네 목을 아프게 하는 철사를 끊어줄게. 앤드류는 키키를 쫓아다니며 철사를 끊어주려고 했지만 키키는 앤드류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키키 목에 감긴 철사는 점점 더 목을 올감했습니다. 키키는 이제 걸어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키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키는 앤드류의 손을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전과 달리 손을 빼지 않은 채로 키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그건 네 목에 철사줄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철사줄을 끊어줄 거야. 걱정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 순간 키키는 앤드류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잠시 앤드류를 쳐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는 다리로 키키의 몸통을 누르고 몸에 감긴 철사 매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철사는 키키 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빼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키키는 앤드류의 부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키,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철사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키키의 목을 올가매던 철사줄이 끊긴 후 키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목의 철사줄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원숭이 스스로는 그 철사줄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목에 감겨 있는 철사줄을 풀지 못하듯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삶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앤드류가 원숭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눈이 펑펑 엄청 내린 겨울날 아침에 눈을 떠서 커튼을 촥 여는 순간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는데 제 마음까지도 너무나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름다운 우리 생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마음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웃고 즐기고 운동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팔을 뻗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힘있게 뜁니다. 너무 열심히 뛰시는 분들 보니까요, 앞에서 저희가 너무 힘이 납니다. 가슴 운동하겠습니다. 팔 운동 힘있게 뻗으세요. 반복합니다. 가슴 운동. 마지막 가슴 운동입니다. 팔도요, 높이 높이 뻗어보세요. 자,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예, 무릎. 으쌰, 으쌰.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허리 돌립니다. 예, 반대로 돌릴까요? 무릎 박수 칩니다. 으쌰, 으쌰.
돌립니다. 5, 6, 7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하시죠? 6, 7, 8 뜁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힘이 펄펄 나나 봐요. 보기만 해도 절로 힘이 납니다. 가슴 운동합니다. 팔을 높이 높이 뻗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가슴 운동 갑니다. 가슴도 팍팍 내밀어 보세요. 팔도 높이 뻗으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둘, 셋, 반대로요. 둘, 셋, 무릎 박수 칩니다. 으쌰, 으쌰. 모두들 힘내세요. 다시 한번 허리 돌립니다. 반대로요. 무릎. 박수를 8번씩 쳐볼게요. 박수도 힘있게 치셔야 혈액순환에 좋겠죠? 다시 찝니다. 다들 힘있게 찌시는 만큼 건강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박수 4번 하고 뛰어 오릅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전주 실버대학 백영희입니다.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경험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걸음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 가시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는
주공곡은 손마을 선생님을 해보겠습니다. 대담 피고 진 섬마을에 절세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솜새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길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세럼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감사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먼저 헬로송으로 시작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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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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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예. 오늘의 영어는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일출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출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출은 영어로 바로 sunrise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unrise. 네, 잘해주셨습니다. sunrise 안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서 또 다른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sunrise 속에는 먼저 su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그 sun은 태양이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sun은 어떻게 철자가 되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S-U-N.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S-U-N. 네, 잘해주셨습니다. S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S는 S, S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U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N은
N 받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n, sun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R, I, S, E 철자가 보이는데요. 이 철자는 rise, rise 라고 읽었습니다. 자, rise에서 R은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니을 소리가 납니다. 니을 소리가 나는데 니을에다가 혀를 살짝 구부려 주시면 rise 이렇게 됩니다. I는 I 소리가 났고요. S는 zero 소리 났습니다. 그래서 E는 소리가 끝소리로 안 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rise, rise 이렇게 됩니다. 이 rise는 오르다, 떠오르다 이런 뜻인데요. 해가 떠오르다 이렇게 합쳐지면 일출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 일출의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sunrise, sunrise. 네, 잘해주셨습니다. 올 겨울에는 갑자기 따뜻하다가 추워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왔고 바람도 쌩쌩 불고 엄청 추웠어요. 그런데 방 안에 많이 있고 바깥에 자주 안 나가게 되니까 친구의 소식도 궁금하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 친구에게 전화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추운데 거기는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영어는 바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house, house면 비닐하우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house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어때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the weather, weather는 그 날씨가 입니다. 어때 그 날씨? 어때 거기 날씨? 이런 뜻이겠지요. 그랬을 때 친구가 대답을 할 말이 있을 건데요. 아마 거기 친구가 사는 곳도 추웠을 거예요. 그때 아이 추워. 날씨가 추워.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추워요.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냐면요. cold. It's col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cold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cold. 추워요. 추워요. 라는 뜻인데요. 이 cold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C-O-L-T 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먼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C-O-L-T.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C자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입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자, 목구멍 위에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이렇게 소리 납니다.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시는 네네네, 잘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오우 이렇게 소리 나고요. L은 똑같이 R처럼 니을 발음이긴 하지만 R은 구부려진 혀의 리을이지만 L은 펴진 혀의 리을입니다. 그래서 혀를 펴주시고 토끼발에 혀를 펴서 대주시면 됩니다. L, L 펴서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cold, cold 얼음 리을 받침할 때 토끼발로 가는 것입니다. cold.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cold 해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더 세련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cold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cold보다 더 세련된 표현은 it's cold, it's cold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배운 핵심 단어는 일출, sunrise 이거 하고요. 추워요, cold, it's cold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날씨가 춥지만 운동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해요. See you! 안녕하세요. 즐거운 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연초에 2020년에 배웠던 댄스 중에 가장 재밌고 즐거웠던 댄스들을 몇 개 뽑아서 반복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기억하실 동작 딱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처음에는 팔을 양쪽으로 이야 올려보시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말이 나오면 내 나이가 어때서 가슴을 어때서 팍팍 내밀어 보시는 겁니다. 예, 이 2동작만 알면 이 노래의 가사에 맞춰서 내 몸이 그대로 저희와 함께 반응하면 되는 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완성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잖아. 예, 이 시간을 즐기세요. 자, 저희와 함께 음악에 맞춰서 댄스 해보겠습니다. 허리, 손. 박수 쳐보실까요? 박수도 힘있게 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저희가 절로 힘이 납니다. 주먹박수, 손끝 박수 쳐볼까요? 네, 봉우리 박수도 가겠습니다. 자, 팔을 위로 뻗습니다. 야, 가슴을 내밀어 보세요. 어때서? 하트를 그려보시고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마음, 가슴을 두드려 볼까요? 마음은 하나요. 반대편도요. 느낌도 하나요. 자, 당신을 가리키세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어우, 눈물이 다 난대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가슴을 내밉니다. 하트를 만들어 보시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우,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팔을 뻗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좀 들여다볼까요? 머리 어깨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팔을 뻗을까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분은 일어서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힘이 납니다. 박수도 힘있게. 자, 주먹 박수 쳐볼까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손끝 박수. 예. 봉우리 박수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손을 위로 뻗어보겠습니다. 셋, 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트를 그려보세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노래도 여기까지 들립니다. 가슴을 두드려보세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당신을 가리키면서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네요 가슴을 내밀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트를 그리세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발을 쭉쭉 뻗어보실까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머리 어깨.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다시 한번 팔을 쫙쫙 뻗습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 번 더 갑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후!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우후! 우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 곡은 웃다 보니인데요. 2021년 많이 웃는 한 해 되시라고 웃다 보니를 준비했습니다. 웃다 보니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하하하 많이 웃으면 돼요. 거기에 3가지 동작만 저희와 익히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하하하하 화가 나도 웃고요. 헤헤헤헤 헤어져도 웃으래요. 호호호호 배꼽을 치면서 호탕하게 웃고요. 후후후후 후련하게 웃으시래요. 어떤 일이든 웃으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빨래 빨기인데요. 빨래를 빨아볼까요? 무릎 2번, 손뼉 2번, 빨래를 쓱싹 쓱싹 무릎 2번, 손뼉 2번. 이번에는요 짜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털어야 돼요. 털고 이번에는 빨랫줄에 널어볼까요? 뿅 뿅. 와, 2번째도 잘하셨어요. 3번째는요 일명 두드리기입니다. 머리를 4번씩 두드리시고 어깨 4번, 배꼽 4번, 손뼉 4번. 그 다음에는요 4번의 반절 2번씩 하겠습니다. 2번, 어깨 2번, 배꼽 2번, 손뼉 2번. 와, 그 다음엔 2번의 반절 1번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 와, 이거면 웃다 보니 끝났습니다. 다른 거 다 틀려도 돼요.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저희와 웃을 준비 되셨지요? 자, 웃다 보니 시작하겠습니다. 허리선. 자, 손 운동으로 준비 운동 해봅니다. 자, 하하하하. 화가 나도 웃어요. 네, 헤어져도 웃어요. 배꼽을 치면서 호탕하게 웃어보고요. 시원하게 웃고 무릎. 자, 빨래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는 짜겠습니다. 짜고. 자, 이번에는 털어볼까요? 털고. 자, 이번엔 널어봅니다. 뿅. 머리를 4번씩 두드리고요. 어깨, 배꼽. 자, 4번씩 했으니까 이제 2번씩입니다. 4번씩. 예. 배꼽 4번. 이번이 2번씩입니다. 2번. 배꼽.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 1번씩 할까요? 예.
일단 한번 웃어볼까요? 화가 나도 웃고요. 헤어져도 웃고 호탕하게 웃고 후련하게 다시 머리를 4번씩 어깨 4번 배꼽 4번 박수 4번씩입니다. 어우 시원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2번씩 해볼까요?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이 자 삶 이번엔 한 번씩 두드립니다. 웃다 보니 행복하네 아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일단 한번 웃어볼까요? 아우 웃다 보니까 즐거워져요. 헤어져도 웃고 배꼽을 두드려보세요. 후련하게 웃고 자 빨래를 빡빡 하세요. 자 짜볼까요? 이번에는 털어보세요. 자 이번에 널을게요. 머리 2번씩.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이 삶 자 이번에 한 번씩 갑니다. 웃다 보니 행복하지요? 행복하네 행복한 만큼 저희와 함께 웃어볼까요? 화가 나도 웃고 헤어져도 웃고 정말 많이 웃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화가 나도 웃고 헤어져도 웃고 배꼽을 치면서. 자 마지막으로 많이 웃으세요. 한 올 한 올 뜨개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하는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예쁜 옷이 완성됩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 속에서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게 해주는 마인드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2021년 새해 첫 달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 힘, 즉 면역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리두기, 또 손 씻기, 마스크 등 여러 방역 대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인간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즉 이길 힘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면역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그렇죠. 면역력이 높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용군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또 건강은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속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이제 뱃속에 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70%가 우리 몸속에 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이
면역력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매일 생겨나는 5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또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로 특정 신체 조직의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암세포는 이형세포죠. 이형세포가 암세포인데 이 이형세포가 암을 유발하는 기초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3년이나 또 길게는 10년까지 이 잠복기를 거쳐서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가 되면 이 면역세포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자연 사멸이라든가 자연 치유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또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튼튼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스위치를 깨울 것이냐 아니면 면역세포의 스위치를 깨울 것이냐 이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종종 저희 집사람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헬쓱하네? 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뒤로 내가 배가 아프고 탈이 났어. 그래? 나랑 같이 먹었잖아. 나는 괜찮은데. 이상하다. 예. 저는 장이 좀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걸 먹으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배탈이 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예. 장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이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면역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워 이겨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을 말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강한 면역력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만약 몸에 면역력이 없다면 아주 작은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큰 병이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몸의 면역력이 크다면 감기 바이러스를 만난다든가 또 상처가 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이 건강할 때 즐겁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도 건강이 있냐고요? 물론이죠. 건강한 마음, 튼튼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역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몸에 병균들이 침입하듯이 마음에도 병균과 상처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걱정, 또 짜증, 슬픔, 미움, 이 고집 같은 병균들이 찾아와서 면역력이 있으면 찾아와도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의 병을 이겨낸다는 것은 화나는 마음, 또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 등을 버리고 선생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고요. 또 짜증나는 마음을 버리고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명력이 없으면 내 감정과 고집대로만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점점 삐뚤게 행동하면서 불행해지기 쉬워요. 처음부터 마음의 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시고 운동하면서 몸의 명령이 강해지듯이 마음의 면역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면역력은 혼자 기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문제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마음 면역력 테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내 외모가 불만스러워요. 맞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고요. 자, 잘하는 게 없어서 마음이 위축돼요. 또 실수를 자주 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 또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작은 일로 자주 다퉈요. 잘하는 게 없어서 어디에 가기 싫어요. 무슨 일이든 귀찮고 하기 싫어요. TV만 계속 보고 싶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고 짜증스러워요. 내가 잘못했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몇 개를 체크하셨습니까? 만약에 7개 이상이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4개에서 6개 사이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내 마음의 면역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훌륭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영양,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 또 충분한 운동, 또 충분한 휴식, 또 내 주변을,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내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참된 사랑을 배워 죄의 유혹이 내 어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독일에 루피츠라는 젊은 여객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력이 이상이 있게 느껴져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다가 치료할 수 없으며 앞으로 시력을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진단을 이 루비츠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앞을 못 보면 나는 어떻게 될까? 또 비행기 조종도 못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과 걱정이 그의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력을 잃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루비치는
희망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마음에 찾아온 절망을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나만 죽긴 억울해. 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과 함께 죽자. 이제 이 루비치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3월 이 절망에 빠진 루비치는 스페인을 출발해서 독일로 가는 에어버스 A320 여객기의 부기장으로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프랑스 상공을 지날 무렵에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루비치는 재빠르게 조종실 문을 잠그고 조종 스틱을 잡고 알프스 산을 향하여 내리달았습니다. 기장이 깜짝 놀라서 조종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비행기는 산을 들이받고 말았지요. 자, 여객기에 타고 있던 무려 150명이 모두 사망한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슬픈 일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죽고 싶어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자, 마음의 문제가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무서운 생각에 끌려가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입니다. 앞에 일이죠. 2015년보다. 자, 미국에 셀린버거라는 기장이 있는데 이 사람 뉴욕 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새떼들이 이 엔진 두 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엔진 두 개가 동시에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비행기가 동력을 잃고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부인은 잠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상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장은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의 그 셀렌버거 기장은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추락하는 비행기는 서서히 강을 향해 내려갔고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 자,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지 20분 만에 탑승객 155명이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기장은 마지막까지 남은 승객이 없는지 비행기 안을 살펴본 후 부기장에게 말했어요. 우리 할 일을 했어. 자, 어떤 힘든 일이라도 마음에서 이겨내는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강한 면역력을 주는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마음의 스위치는 역할이 달라지기에 믿음을 배워 강한 면역력을 소유해 몸도 튼튼하시고 또 마음도 튼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속에서 잠들고 희망 가운데 눈뜨게 해주는 마인드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보세 용우리가 락 어울려보세 묘한 아침과 동해의 태양 정산의 지저귀는 젖새소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름다운 이 강산 나의 자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도 피고 다샤 어기야 버리고 빛이 오시나 어이야 어기여 차 하고 흐르는 강을 따라 가보세
즐거운 시간들 되셨지요? 소가 되새김질을 해서 모든 것을 영양으로 몸에 받아들이듯이 여러분도 오늘 보신 공연들, 건강, 체조, 마인드, 강연 이런 것들을 평소에 기억하시고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삶에 좋은 영향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